안녕하세요. 2017년 6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찌는 듯했던 더위가 끝나고 우기철로 접어들었습니다. 더위가 좀 지나갔다고 생각도 되지만 습도가 한껏 높아져서 오히려 불쾌지수는 더해질 수 있는데요. 하루하루 열심히 지내다 보면 또 주말을 맞을 수 있겠죠? 주말을 기다리기에는 좀 많이 남았나요? 필리핀은 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죠. 수도인 마닐라가 있는 루손도 사실은 큰 섬입니다. 대부분의 섬에는 그 섬을 대표하는 도시들이 하나씩은 다 있는데요. 그래서 필리핀은 그 섬의 숫자만큼 다양한 도시와 지역의 문화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남부의 일로일로로 연결을 해서 그곳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일로일로에 있는 메타 의학원의 칸 원장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요즘에 어떻게 일로일로 날씨는 좀 어떤가요? 날씨는 이제 건기가 끝나가지고 우기에 접어들면서 하루에 소나기가 한두 차례씩 내리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덥고 저녁에는 비가 좀 내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가 어떻게 그러면 매일 오는 건가요? 우기 때는 매일은 아니지만 거의 매일 1시간 정도씩 오는 경우가 많다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은 내려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어학원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필리핀 일로일로 지역에 위치한 메타 어학원이고요. 네네. 그리고 소규모 어학원으로서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 어학연 수요과를 볼 수 있도록 운영하는 어학원입니다. 아, 예. 일로일로가 예. 사실은 저도 필리핀에 있으면서 이 일로일로를 얘기만 들어봤지 사실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일로일로가 위치가 어디쯤이죠? 일로일로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 그렇게 많이는 소개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마닐라나 세부처럼 네네. 경제도시나 관광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처음 모르신 분들이 많은데 아주 쉽게 그냥 마닐라나 세부를 경유해서 한 번 더 오시는 곳이라 보시면 되고요. 네네. 한국으로 치면 대전 정도의 소규모의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시 좋을 것 같아요. 도시의 크기가 한 대전 정도 규모다. 예,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의 제1도시는 아니더라도 한 5대 도시 정도 되겠네요. 예. 저희들은 4대 도시라고 하는데 보기에 따라서 틀리는데 저희들은 좀 더 키우고 싶어서 일반적으로 4대 도시, 한국에 말하면 대전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4대 도시를 5대 도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저 잘 들리세요? 예. 그런데 이게 가끔씩 끊기는 경우가 있다 그래가지고요. 인터넷 전화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있죠. 예. 저희 일로일로 같은 경우는 이제 마닐라에서 국내선을 타고 1시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민다나오는 거기서도 이쪽에서 훨씬 더 들어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다나오는 예. 한국에서 지금 필리핀 계엄령으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냐면요. 한국 사람들이 그 나라의 예를 들면 필리핀의 지역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위치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필리핀의 민다나오의 계엄령이다. 아니면 필리핀 민다나오의 조그만 섬의 계엄령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한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필리핀 계엄령이다. 라고 설명을 해버린 겁니다. 뉴스에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필리핀 전체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북한과 남한을 몰랐을 경우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해 소지가 발생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계엄령을 말씀해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한데 일로일로는 그럼 계엄령하고는 큰 상관은 없는 지역인가요?
그러죠. 이제 그 한국에서는 필리핀 계엄령이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계엄령은 네네. 민다나오 쪽에 있는 조그만 지역에 추가적으로 그 지역에 발생한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렇게 설명하면 한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힘드니까 그냥 필리핀 계엄령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가버린 겁니다. 거리상으로도 그래서 조금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다나오 그러죠, 지역하고 그러죠. 일로일로 이렇게 예를 들면 필리핀 마닐라에서 일루일로로 오고 일루일로서 추가적으로 보다 더 밑에 지역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발생하는 지역은. 예. 다행이네요. 그래도 계신 곳이 그 좀 안전한 지역이어서 이게 사실은 한국 예. 교민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일단 안전이 제일이니까요. 필리핀 하면 항상 그 저렴한 비용으로 필리핀 어학연수로 올 수 있다는 장점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단지 필리핀 하면 안전이 불안한 곳이다라고만 많은 부분이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사건 사고도 많이 나오면 그게 좀 과대 포장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필리핀 어학연수 오기 전에 제일 먼저 체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일로일로는 뭐 좀 어떠신가요? 그 환경이 이제 그 어학원을 운영하시니까 이제 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실 텐데 젊은 학생들을. 네. 그 학생들이 공부하기에는 어때요? 이제 어느 지역과 비교하면 조금 그럴 것 같고요. 제가 다른 지역에 대해서 실례일 것 같고 그냥 일로일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로일로 같은 경우는 일단 경제나 관광 도시는 솔직히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유흥시설이 조금 떨어진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의 도시다 보니까 안전한 건 있지만 학생들이 유흥을 조금 좋아하는 학생들은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하면 한국에 어떠한 조금 안 좋은 소문도 많이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일단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학연수 지역으로는 적합하지만 이쪽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유흥을 목적으로 오신다든지 이러기에는 부적합한 도시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족한 부분이 오히려 그 어학연수생들이나 공부한 학생들한테는 장점이 된다. 그러죠. 그게 학생들에게는 많은 장점으로 어필이 되고요. 그리고 가족연수를 최근에 오신 분도 많이 있거든요. 한 3, 4년 전부터 해가지고. 가족연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필리핀 어학연수하면 대학생들이나 휴학생들의 만 오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렇죠. 한 3, 4년 전부터는 이제 영어를 배우는 연령대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초등학생으로.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그 초등학생을 데리고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필리핀 어학연수로 오는 게 저희들은 필리핀 가족연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필리핀 가족연수로 오시는 부모님들은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이 안전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로일로 지역에 한 번 오신 분들은 일로일로만 또 오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일로일로를 많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연수를 간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같이 가는 뭐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 뭐 전체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분들도 같이 공부를 하시나요? 네, 이제 그 보통 어머님들이 보호자가 애들을 데려오면 어머님도 필리핀 기숙사 그러니까 어학원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공부도 하면서 아이들의 공부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 그거에 대한 효과를 보고 돌아가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도 이제 그 학생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활도 하고 공부도 할 각오를 하고 딱 출발하셔야겠네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은 그 학생들처럼 수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최소 프로그램으로 왜냐면 애들을 또 관리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그렇게 그런 게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렇게 가족 연수로 오면 생활하는 거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기숙사 같은 뭐 그렇게 생활을 하시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만약에 어머님이 애를 데리고 오신다 그랬으면 그렇게 볼 때 필리핀의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면 집 구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숙박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다 하면서 학원에 있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혜택을 보시는 거죠. 네. 야, 그러면은 그 이제 엄마들이 학생 때로 잠깐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시겠네요. 그러죠. 이게 어떤 어머님들은 갑자기 영어를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어머님도 분명히 계시지만 또 예, 어떠한 어머님들은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애들의 실력이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요. 또 두 네네.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투자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애들한테만 투자해봤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많은 뭐라고 효과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서 투자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애들이 힘들어하거나 애들을 위해서 영어 공부는 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것을 같이 체험하고 가신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 연수는 그럼 그렇고,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휴학을 뭐 군대 제대하고 나서 한 그런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취업 준비로 휴학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이제 뭐 생활을 하고 연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 요즘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이직을 위해 휴직하고 오시는 사람분들 이렇게 많이 오시거든요.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시고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이제 운동을 가신 분도 있고 개별적으로 자유 시간을 가진 학생도 있고요. 그렇게 평일에는 영어에 엄청난 노출을 시켜가지고 한국에서 배웠던 쓰기, 읽기의 수업이 아닌 듣고 말하기. 그러니까 회화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이제 근거리 휴양지라든지 기분 전환을 위해서 여행을 많이 가든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또 이 주말을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이제 뭐 필리핀을 공부하는 어학연수의 목적으로 방문을 했지만 그래도 뭐 이게 필리핀이 또 휴양지라잖아요, 사실은. 뭐 섬도 많고 바다도 멋진 바다들이 많으니까 일로 근처에서 그러면 주말이나 뭐 이렇게 연휴 기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여가 활용을 해야 된다고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평일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토요일에는 학생들에게 놀아라, 여행도 좀 가고라고 많이 홍보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일룰루에서 가장 큰 장점, 또 여행하기 좋은 곳은 한국에서는 비록 비행기 타고 가야 하지만 일룰루에서는 근거리 여행지 보라카이가 있고요. 아, 보라카이. 아, 맞아요. 예, 보라카이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타지 않고 차로 이동해서 가는 보라카이 여행지가 있고요. 그리고 당일치기 여행으로는 주위에 기마라스 섬이라든지 옥톤이라든지 아나와이라는 좀 여러 군데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는 경우가 있고 1박 2일이나 2박 3일 코스로 보라카이 외쪽으로 기간테스라고 아직은 그렇게 개발되지 않는 곳인데 이미 유럽 사람들한테는 매우 유명한 휴양지로 알려졌거든요. 이유는 자연이 덜 개발됐기 때문에. 아, 이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는 곳이네요, 그러면. 예, 근데 일룰로 오는 학생들은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라카이 같은 경우는 휴양지로 개발이 돼가지고 많은 액티비티라든지 시설적으로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자연 환경도 함께 누릴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인위적으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간테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유럽 사람들한테만 알려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자연이 좋았어요. 조용하고. 예, 조용하고 이게 그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늘에 별도 저녁에 보이고 반딧불도 보이고 이 정도로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에게 거기를 추천해주면 80% 이상은 좋아하고 한 20%는 시설적으로는 아직 불편한 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조트가 좋지 않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싫어하는 학생도 있지만 80%는 그 자연 환경에 빠지면 매우 감탄을 하고 또 가고 싶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개발이 덜 된 게 장점이자 단점이네요. 네, 그러죠. 예. 그렇게 이렇게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 2박 3일 이렇게 주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예.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여가 시간을 좀 활용을 하려면 비용은 어느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그 당일치기 여행 있지 않습니까? 근거리 섬 네네. 이거 같은 경우는 1인당 그냥 뭐 한 3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한국 돈으로 예상하시면 3만 원. 되고요. 예. 예. 근데 보라카이 같은 경우는 이제 휴양지로 발되다 보니까 거기는 한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2박 3일로 갔을 때 숙박이나 차비 다 해서 네네. 25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맞고요. 예. 그리고 기간테스 같은 경우도 2박 3일로 가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시설적으로 아직 발전이 덜 됐기 때문에 금액도 비싸지가 않거든요. 거기는 한 15만 원 정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네요. 거기는. 예, 금액 대비 많은 장점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일로일로 시내에 뭐 이런 쇼핑몰이나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뭐 여행처럼 멀리 가지 않아도 이렇게 일로일로 내에서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은 아까 뭐 이렇게 장소는 많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영화를 본다든지 뭐 이런 장소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게 그 유흥이 아예 없다면 좀 그러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일로일로도 큰 도시다 보니까 뭐 클럽도 있고 술집도 있고 레스토랑도 다 있곤 하지만 그게 많지는 않다는 의미였고요.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일로일로 예를 들면 시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게 그 쇼핑몰이 필리핀은 매우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SM 시트라든지 로빈슨 몰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한국의 그 백화점과 이마트를 섞어놨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쇼핑몰 안에 마트, 그리고 백화점 같은 거, 그리고 영화관 이렇게 복합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 주말에 뭐 일요일이라든지 토요일 날은 그런 쪽 가서 많이 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리핀 어학연수 온 학생들은 학원에 있는 필리핀 선생님하고 친해지지 않습니까? 수업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여행을 가지 않거나 했을 경우 토요일에는 커피숍 가서 같이 영어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선생님이 소개해주는 맛집이라든지 이런 데 같이 간다든지 하면서 여가 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공부하는 거 이외에도 뭐 주말에도 바쁘겠네요. 네. 그리고 뭐 운동 좋아하는 학생들은 뭐 테니스도 배우고 골프도 치러 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혹시 그 학원에서 다 제공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니스를 치러 가려면 뭐 테니스 코트가 있어야 되고 뭐 골프장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것들을 안내를 다 해주시나요? 네, 이제 학생분이 처음에 오시면 막 처음에는 한 일주일 정도는 학원 수업 적응하느라고 조금 바쁘시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자기만의 여가 시간을 또 쪼개서 아주 잘 짜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자기가 예전에 못 배웠던 거, 뭐 수영을 배워보고 싶다든지, 골프를 배워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테니스를 배워보고 싶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안내를 해드립니다. 좋네요.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필리핀 어학연수의 장점은 학생들이 예를 들면 뭐 공부만 집중할 수 있게끔 모든 어학원에서 식사를 다 만들어주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다 해주고 그리고 강사 프로그램까지 전부 짜드리거든요. 그럼 학생들은 거기에 맞춰서 공부만 집중하면 되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그게 제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뭐 일로일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보지 않은 곳이어서 일로일로는 아직 궁금한 점이 너무 많은데. 오늘은 처음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추후에 더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시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통화 중간에 잠깐씩 소리가 끊겨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은 일로일로를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말로만 듣던 일로일로를 방송을 준비하며 지도를 찾아보니까
마닐라와 세부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네요. 마닐라를 벗어나 바탄가스 쪽 앞바다에 민도로 섬이 있고 그 섬 밑에 있는 섬이 일로일로가 있는 파나이 섬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바콜로드를 지나면 세부와 보홀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필리핀의 4대 도시 중 하나인 일로일로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생각만큼 먼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라카이와 기간테스까지 묶어서 패키지로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방송 내용 중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되어야 할 점들이 있으면 팟빵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방송 후기도 보내주시고요. 방송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들 듣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것과 하트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필리핀 뉴스 전문 팟캐스트 피노이 910이었습니다. 저는 알렉스였고요. 감사합니다.